뭐 하러 같이 죽느냐. 그냥 저 혼자 겪고 말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후기를 들고 온 돈 쓴 사람 초이프예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영상 보면 저 사람 국제를 가지고 깔짝거리지? 제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촬영은 되는데 몰라 얘가 지금 마이크 단자에 물이 먹었나? 목소리가 더 안 좋게 녹음이 돼가지고 국자에 이렇게 마이크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를 2월에 와가지고 지금 실거주를 한 게 거의 한 4, 5개월 넘었거든요. 그때 룸투어 영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뭐 가전, 가구, 새로 구매한 것들 다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절대 이 영상 보고 구매하지 마셔라. 나중에 배기 후기를 들고 오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 구독자님들 중에 진짜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이쪽 전문가라던가 혹은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어서 제 결정을 따라주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한 지 제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봐주신 분들은 저의 이런 소비 습관이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는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삶이 좀 맞닿아 있는 분들은 초이프가 추천했다? 오케이 믿고 바로 가. 잃어버리신다고요? 또 가전 가구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합치고 보면 1,000만 원 정도 넘는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같이 죽느냐. 그냥 저 혼자 겪고 말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이프 룸투어 비하인드, 초이프의 가전 가구 총망라 영상입니다. 살림에 꼭 필요한 3대 가전부터 최근 새롭게 구매한 가구, 그리고 처음 살아보는 탑층에 대한 장단점. 제가 여기 20층 이상의 아파트잖아요. 탑층에 대한 것도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것도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처음 시도해본 대면형 주방까지 과연 투자 돈값을 할 것인가, 뽕을 뽑았을 것인가, 여실히 가장 먼저 집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3개의 가전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3대 가전하면 TV, 냉장고, 세탁기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TV가 있어도 보지를 않아가지고 이번 집으로 이사 올 때는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TV 빼고 냉장고부터. 이 냉장고는 LG 제품입니다. LG 컨버터블 오브제 컬렉션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가전이나 이런 걸 고를 때 제일 유명한 브랜드 2개가 있잖아요. 삼성이냐 LG냐. 이 두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선 거의 용호상방으로 박빙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LG를 조금 더 많이 설치했어요. 저희 집에 거의 가전 하나 빼고는 다 LG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점은 바로 이 부분.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손잡이가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군더더기 없다는 게 좋고, 실버 컬러가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깔끔. 손잡이가 없다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게, 왜 우리가 주방 일을 하다 보면 꼭 손을 못 쓰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물, 양념을 묻혔다던가 혹은 물건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있죠. 반찬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손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로만 쳐도 열리고 손으로 톡 치면 바로 열립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안 쓰면 자동으로 닫죠. 참고로 내부 공간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신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뭐 딱히 특이한 구조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잘 나와서 쓰임새가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지문이 좀 잘 보인다는 거? 여기 보인다. 여기 보여. 이거 보이시죠? 이런 자국들이 살짝 보인다. 근데 이거는 실버 컬러 냉장고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구조 자체도 그냥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리터에 비해서 더 잘 나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딱 그 리터에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요리 나온 것만 수십 개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김치 냉장고는 따로 안 쓰냐, 요리하는 거에 비해 냉장고가 좀 작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원래 살림 스타일이 뭘 이렇게까지 막 3개씩 두고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한두 달이나 길면 3달 안에 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비워가면서 먹는다. 저 같은 분들에겐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충분합니다. 냉장고에 이어 두 번째 대표 가전은 세탁기입니다. 아이고 문 열었는데 다시 이렇게 닫혀있어야 멋있다고. 세탁기입니다. 이 세탁기 고민도 만만치 않았는데 왜 요즘은 그 일체형 나오잖아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합쳐진 거. 그 일체형이 세탁기는 이렇게 꺼내서 굳이 건조기를 옮길 필요 없이 한 기계에서 다이렉트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 가전이다 이렇게 남긴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 주위에서는 너무너무 오해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써본 게 아니고 사바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제 친구 말고도 구독자님 중에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댓글을 올려두겠습니다.
그냥 제 상상이긴 한데 언젠간 일체형 세탁기가 이런 타워형을 뒤집고 메인이 되는 날이 올 것 같기는 해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아직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그 일체형의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까지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구독자님들의 댓글, 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받고 이런 타워형을 하는데 너무 만족해요. 이 LG 세탁기가 제가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처음으로 사본 세탁기예요. 새 세탁기. 제일 좋은 건 이 기능과 세제함이에요. 여기에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채워두기만 하면 세탁기가 자동으로 세탁 무게를 측정해서 세제를 또록또록 넣어준다는 점이 짱! 항상 세제 넣을 때마다 너무 많이 넣어서 세제가 이 안에서 남으면 어쩌지 이런 우려가 늘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서 좋습니다. 기능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준 세탁부터 여기 울, 섬세 코스도 따로 있고 알뜰 삶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삶아야 할 때 따로 냄비를 크게 올릴 필요가 없다. 세탁기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으면 이 버전별로 있어요. 교복, 펫케어, 미세 플라스틱 케어. 또 AI 세탁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춰 가전도 AI다. 조금 있다가 LG가 또 나올 건데 가전은 LG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후회가 없어. 내가 이렇게 LG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다음은 주방 가전입니다. 주방은 인덕션, 식세기,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음식 소문 여기까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대면형 후기부터. 마밤. 옛날에는 이런 구조가 흔하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 대면형 주방이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구조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주방은 보통 화구가 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쪽이 있던가 아니면 이쪽 벽에 있어서 어쨌든 벽을 보면서 약간 고립된 상태로 요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육아하시는 분들이 말해주신 단점인데 그런 형태는 거실의 상황 체크가 안 된대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계속 뒤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아기는 없지만 남편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벽을 보면서 예전에 요리했을 때는 좀 답답한 게 살짝 있었어요. 이게 티키타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여기를 보고 요리하니까. 지금 화구가 이 방향으로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거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요리를 하면서 대화하기도 좋고 아니면 손님들 오셨을 때 이야기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저는 벽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 거실, 이 탁 트인 거실 공간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도 되는 게 이걸 100일만 써보고 좋아요, 어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집에서도 이런 대면형 형태로 요리를 했었어요. 왜냐면 화구가 이쪽에 있었는데 가스레인지였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만한 자그마한 버너이죠. 이걸 두고 요리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대면형 주방을 계속 써왔었잖아. 괜찮겠다 하고 바로 진행을 시킨 건데 왜 사람들이 이 대면형 주방 형태를 살짝 주춤하는가? 바로 청소 때문입니다. 짜란! 아니 우리가 벽을 보면서 요리를 했을 때는 이 기름이 튀어가지고 여기 아니면 이 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닦으면 될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대면형 주방은 앞이 텅 튀어져 있으니까 요리를 했을 때 기름이 막 오방 팔방 거실 전체로 튈까봐 사람들이 살짝 주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엄청나게 고민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실제로 요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 맨기로 막 기름이 옆집까지 튀는 느낌으로 튀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대면형 주방을 할 때 이 인덕션이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 대면형 만들 때 기왕이면 아일랜드 장을 같이 짜게 된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덕션 여기서 끝나는데 이 앞으로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일 정도 여기서 주구장창 요리를 해본 결과 기름이 대부분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기름 파티를 해버려. 상상만으로도 벌써 피곤해지는 그런 요리를 해야 될 때는 짜란! 이런 인덕션 가드가 있습니다. 이 인덕션 가드가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뭔가 할 때마다 막 이렇게 피는 느낌이 같아서 제가 이 남은 절반을 떼어버렸어요. 가끔 그 인스타그램에 대면형 주방 해놓고 정말 하나도 올려놓지 않은 레전드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두고 써요. 컵, 도마, 그리고 칼. 이 정도만 딱 두고 양념도 조금 내놓기 때문에 손을 이쪽으로 펼쳐도 저쪽으로 펼쳐도 모든 게 제 이 주방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게 잘 맞았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뭔가 막히는 게 없다 보니 나는 좀 탁
트인 주방을 갖고 싶다.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런 대면형 주방 형태가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반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은 나는 오염 컨트롤이나 이런 주방 관리를 조금 더 러프하게 하는 편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면형 주방을 해도 이 위쪽에 물건을 어느 정도 두는 그런 스타일이신 분들 있죠. 그러면 기름이 또 이쪽 저쪽으로 다 튀어서 이것도 닦고 요것도 닦고 뭐 이런 정수기 있으면 이것도 닦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살짝 비추해 봅니다. 한 10분, 18분 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분량이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제가 아래 타임라인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주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은 골라서 오세요. 자, 드디어 주방 가정 코너.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리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수도 없이 바라보고 서 있을 바로 그 녀석. 짜잔, 화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 집을 조성하면서 가장 욕심을 부린 곳이 여기에요. 저 옆에 있는 냉장고보다 비싼,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탁기보다 비싼, 어쩌면 이 두 개를 합쳐도 이게 더 비쌀 것 같은 시리우스 인덕션입니다. 아니 국내 제품도 많고 가성비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굳이 해외 브랜드를 했느냐 하면 바로 짜잔, 이 후드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바람, 연기를 빨아들이는 후드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인덕션에 일체형으로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예전보다 이런 제품이 되게 많아진 게 전보다 여러 브랜드에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나름대로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많이 비싼 거 고가 브랜드이긴 하지만 대면형 주방, 이 후드 일체형에서는 좀 워너비로 꼽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그게 시리우스랑 디트리시입니다. 어머, 켜져버렸어. 일단 이 두 브랜드는 화력으로 꼬투리 잡는 게 불가능한데 보여드릴게요. 진짜 끓는 게 말도 안 돼요. 제일 강한 게 구가 아니라 파워거든요. 근데 파워가 살짝 잉한 소리가 있어요. 올리고 시작해볼게요. 봐봐. 보이세요? 무려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바로 이렇게 끓어버려. 진짜 이게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라면 끓이려고 이게 물을 올려놨는데 막 그릇이랑 숟가락 좀 놓고 하니까 얘가 먼저 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연기도, 지금 연기가 이렇게 폴폴폴 나잖아요. 코드를 키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마 소음이 좀 있을 거예요. 봐봐. 보이시죠? 이게 스텐인데 뜨거워지기도 전에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져도 얘가 아직도 차가워. 이게 기능이 정말 좋지만 좋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전 주방을 생각하면 그 후드가 천장에 달린 형태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타워처럼 딱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꺼내는 이런 식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 이 집이 제가 매매를 한 첫 집인데 첫 집이다 보니 구석구석 다 저희 부부의 취향을 넣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난 게 나는 천장형 후드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 이유에서 이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한 5, 6년 후에는 여기를 매도하고 떠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천장형 후드 이거 떼어가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떼어가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시공 공사비 그리고 후드 비용까지 이 집에 다 묶이는 거예요. But 이 친구는 제가 톡 떼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다음 집에 가도 대면형을 할 거고 이 후드 이렇게 아일랜드 장을 짤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지 않을까, 길게 보면 그러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시리우스 모델이나 시리우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후드 일체형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봤어요. 어머 맞다! 후드 일체형을 선택하게 되셨을 때 미리 체크하면 좋을 것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일체형 인덕션은 다른 인덕션에 비해 조금 더 소비 전력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공사를 따로 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거는 주방 컨셉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고, 이게 바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가 2단 그리고 4단.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바람이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이 아래로 나옵니다. 이 안에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나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래 이 판때기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쪽에 구멍이나 이런 틈새를 조금 만들어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들고 가서 할까? 이게 바람이 워낙 강해서 이거 설치한 사람들 비슷하게 불편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단 말이지. 아, 그리고 제가 이사하던 당시에 그 삼성에서 이런 모델이 나온다 만다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아무래도 AS나 다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까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왔었어.
하지만 지금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출시가가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시리우스 D7C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아. 하지만 삼성이니까 AS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그거는 뭐 써본 게 아니라서 뭐 좋다 말다 이야기는 못하고 혹시 인덕션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이런 모델도 있으니 참고는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LG템 식세기입니다. 내가 이 식세기를 사기 전에 했던 고민,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 풀어보자면, 제가 주부로 산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이미 웬만한 살림은 제 손에 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엄청 큰 일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 식세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과연 손으로 한 것도 깨끗할까? 하고 고민하던 때도 있었어요. 또 이런 식세기를 사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여유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 얘를 넣어야 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식세기를 들였는데 혹시라도 내가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구독자님들한테 여쭤보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근데 세상에 우리 식세기 유저인 구독자님들이 다 뛰어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식세기는 꼭 큰 걸 사라. 제발 큰 걸 사라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 만약 나는 초이프처럼 집밥 러버인데 2인 가구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식세기 꼭 큰 것까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처음에는 무지막지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돌릴 것 같은데 싶다가도 이게 막 큰 냄비를 쓴 요리라던가 이럴 때 아래 좀 여유 있게 넣고 그릇 넣잖아요. 끝날 때도 있어요. 저는 식세기도 LG로 맞췄는데 이게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딱 요만큼 자동으로 요렇게 열려요. 그래서 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고, 사용하기 전에 그릇을 이렇게 수세미로 슥슥슥 해가지고 건더기나 강하게 붙은 것들만 엘벌에서 넣어주면 아무리 기름진 것도 뽀득뽀득하게 완료되어 나옵니다. 이거 식세기 쓰기 전에 어차피 엘벌 설거지를 1차로 할 거면 그냥 여기다 옮기는 시간에 내가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설거지를 할 때 총 4단계를 거치거든요. 물을 묻힌다, 그 다음에 거품을 내서 닦는다, 물로 헹군다, 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넣는다, 이렇게 4단계예요. 이 식세기 등장 하나로 4단계 설거지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더라고요.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자동 모드고, 기름기가 엄청 강력한 건 강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손으로 한 것보다 물을 덜 써서 물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3대 이모님이 아니다. 이거 한 대로 부부의 자유시간이 더 확보되었다는 거.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양념 많은 음식 치울 때 그저 빛이라서 추천드려봅니다. 자, 아직 공유할 게 많은 관계로 소형 과정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쿠첸. 이걸 지금 3년간 쓰고 있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다이얼 조절 방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른 전자레인지는 여기 삑삑삑 눌러서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요거는 돌리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아날로그 컨셉이었어 그때. 그리고 이 안에 돌림판이 약간 좀 더 잘 비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일이 흔하다. 근데 이걸 왜 구매했냐면 제가 당시에 본 전자레인지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겨서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쏙 숨겨져 있지만 그때는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계속 봐야 되니까 웬만하면 예쁜 걸 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이 두 가지 아니면 아쉬운 거 없어서 그냥 잘 쓰고 있어요. 다음, 그리고 소형화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밥솥이랑 에어프라이어인 보이려고 밥솥은 쿠쿠의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쓰고 있어요. 이게 메뉴가 밥 메뉴, 잡고기나 뭐 슈퍼곡물, 현미 다 다양하게 있고, 요리 메뉴로는 고압찜, 무압, 이유식, 그리고 죽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써보니까 알게 된 거, 살짝 스크래치 방어가 약하다. 그때 브랜디드 영상 찍고 한 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차 이렇게 접어드니까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꼴보기 싫어져요. 근데 이거는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스크래치 방어가 그 코팅 다른 밥솥에 비해 살짝 안 된다. 이게 살짝 무광 텍스처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살짝 욕심나는 거 말해보자면 요즘 내솥이 스테는 게 있더라고요. 밥 내솥이. 그래서 바꾸고 싶기는 한데 너무 멀쩡해. 조금의 뭐 고장도 안 나고 2년 동안 아무런 이슈가 없어서 소비를 위해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니고. 일단 이걸 쓰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제가 가진 6인분이거든요. 이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는 냉동밥을 이렇게까지 즐겨 먹지 않았는데 지금 냉동밥 공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컸으면 한 번 밥을 지었을 때 왈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식구 늘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냉동밥 자주 드시는 분들은 6인분 밥솥보다 8에서 10인분을 추천드립니다. 어머, 나 지금 보니까 쿠쿠 사랑하네. 이제 알게 된 건데 에어프라이어도 쿠쿠고 밥솥도 쿠쿠, 정수기도 쿠쿠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에어프라이어는 이번 내돈내산템 영상이랑 후기 영상 이렇게 총 2개 나갔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나 이것만 하면 이 주방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어. 아직 가구랑 침대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돼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주방에서의 마지막 템 바로 소분용기. 빠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땡스 소연을 엄청 수십 개씩 써보다가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박살나고 금가고 뒤틀려서 이제는 건강과 가족들을 생각해 평생템을 한번 찾아보겠다 했었잖아요. 바꾸는 김에 최근 EBS에서 방영한 그 플라스틱 쇼크 보셨나요? 거기 미세 플라스틱 관련한 위험성이 정말 잘 담겨 있는데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보고 나니까 또 새롭게 충격이더라고요. 바꾸는 김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일단 뭐 플라스틱이나 실리콘류 아웃, 그리고 트라이탄도 아웃. 이게 처음에 엄청난 신소재 반찬통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쓰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친구도 아웃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유리랑 스텐인데, 유리는 제 정서상 이렇게 큰 용기, 소분 용기에 담아가지고 얼리기에는 뭔가 조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나만 무서운 건가? 그러다 막 깨지면 어떡해. 뭐 요즘 유리가 하도 잘 나오긴 하지만 저도 왕줄보라서 요즘은 계속 스텐 용기만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돈내산 영상에서 공유했던 반천통, 이거 스텐 소분 용기에서는 정말 유명한 대펜서죠. 제가 구매한 영상 보고 어떤 분들은 인생템이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써보니까 냉동 용기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펜서는 김치 보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밀폐력이 정말 상당해요. 마이크를 어디에 둬야 되냐? 안 그래. 화가 나겠네. 이걸 하려는다. 이게 아예 안 열리는 건 아니고 약간 음식물을 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밀폐력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냉동실로 갈 경우에 저처럼 안 열리는 경우도 있다. 댓글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생쇼가 필요하지만 잘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열 때 이 마감 부분 있죠? 이 마감 부분이 날카로워서 아파요. 되게 날이 서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 뭐 다른 거 다 오케이, 차치한다 쳐도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너무 무서워. 이게 2개 해가지고 제가 10만 원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이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하면 너무 무서워. 저는 못 사요. 냉장, 냉동 생각하면 넉넉히 한 20-30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충 잡아서 지금 100만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나 가성비 여러 부분을 고려해 좀 다른 걸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을 사보고 있어요. 지금 도착한 건 네오플램이랑 바겐슈타이거 그리고 오르품락 이 정도인데 요거 말고도 스텔락 제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가지 소식을 있다면 그 영상 보고 쿠자 담당자님이 메일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스텐펜이랑 칼을 전부 쿠자 걸 쓰고 있잖아요. 저한테 스텐 진수는 쿠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쓰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쿠자에서 반찬통이 메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기는 봤지만 뭔가 남마의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예 그 구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님이 그 메일을 보셨는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신제품 소식이어서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걸 해놓고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안 되면 이거를 잘라내든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불러 처리를 해야겠다. 마침 또 지금 스텐 밀폐 용기를 개발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샘플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고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 든다 싶으면 신제품 런칭할 때 직접 구매해서 계속해서 써볼 거고 할인 협업도 한 번쯤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는 다 많이 까인 것도 있고 하는데 쿠자 담당자님은 저희 채널에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으실까. 아무튼 간에 올해는 꼭 인생 소분 용기 찾아낼 거예요. 왜냐면 땡스 소용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사이즈들이 박살이 많이 나서 맞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작년부터 이 여정을 계속 했음에도 못 찾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끝낼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시원하게 냉장고 한번 깔아먹겠어요. 드디어 장소로 옮겨서 가구 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파. 정말 너무 만족해요. 저희가 오염 생각하면 아무래도 가죽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닿기 쉽고 그래 가죽이 나으려나 했는데 살에 닿는 촉감은 패브릭이 최고잖아요. 아무래도 가죽에 비해서 조금 더 포근하고 부드러우니까
패브릭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오염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패브릭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은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이니까 다른 패브릭보다 좀 더 걱정이 덜하지 않았나. 무엇보다 이 리클라이너가 여러분 최고입니다. 보통 리클라이너 생각하면 이렇게 열리는 게 많잖아요. 그 아래 빈 공간이 보이는 거. 근데 세레스홈 제품은 전혀 빈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이 소파를 들이면 아이가 여기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제가 그 점 때문에 이 소파를 픽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더블까지는 아니고 싱글 침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은이 왔을 때나 혹은 저희 동생이 왔을 때 따로 이부자리를 각 잡고 피지 않아도 요거 하나면 게임 끝. 충분해. 이 자리에 거의 한 30번 정도 잤다고 봐도 될까? 그 이상일 거야. 그렇게 꾹꾹 눌러서 잤는데도 전혀 뭐 변함이나 뒤틀림이나 이런 거 없이 말끔합니다. 이게 완전 방수 패브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을 엎질렀을 때 이렇게 쓱 닦으면 없어지는 정도의 생활 방수는 됩니다. 물을 쏟아도 여기 스며들지 않고 꼭 코팅된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물방울들이 또르르르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닦아주면 흡수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식탁 테이블과 의자. 이 테이블은 무슨 상 같은 거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너무너무 스크래치 강해요. 이 포세린 상판이 스크래치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어요. 이 상판이 미쉐린 레스토랑이 선택한 유럽 1위 포세린 브랜드 상판이라는데 자체 향균 기능까지 있거든요. 왜 우리가 뭐 도자기나 물건 같은 걸 둘 때 가끔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소리를 수도 없이 냈는데 스크래치? 와,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거는 진짜 다시 생각해도 비극적인 얘기인데 제가 김치 한 2포기를 여기다 엎질러 버린 일이 있었어요. 통을 옮기려다 그렇게 된 건데 양이 국물 양까지 포함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치우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식탁 망했다. 저렇게 국물이 오래 있었으면 내 식탁 망했다 했는데 이걸 감사. 마음 같아서는 아일랜드 상품도 이걸 바꾸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아일랜드 이거 후회는 저기 이따가 따로 모아서 할 거니까 넘어가고, 주방에 진심인 분들한테 추천. 그리고 나는 화이트보다 살짝 톤 다운데 약간 베이지가 살짝 섞인 식탁을 찾고 있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탁 다리가 너무너무 예뻐. 이게 통짜가 아니라 비정형 웨이브 곡선이기 때문에 답답하지도 않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다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리 부분이 이탈리아 샌드스톤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이랑 살짝 다른 것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몰라, 나 이거 너무 좋아. 내 사랑. 하트. 의자까지 설명하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랍니다. 이 집에 등받이 있는 의자가 총 5개인데 그중 4개가 세레스홈 제품이거든요. 우선 아쉬운 거 먼저. 주방 의자 패브릭 화이트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방 테이블 의자와 소파 둘 다 사람이 앉는 가구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방 의자가 훨씬 더 오염에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음식도 먹고 주방 일도 하고 요리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식사를 하다 보면 식구들이 먹다가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훨씬 더러워지기 쉬운 거죠. 그리하여 뚜루루루 여기 음원에 오염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까만색.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요. 아마 안 지워지는 뭔가가 닿은 게 아닐까. 이거 제외하고는 3개 다 아주 깔끔하긴 합니다. 저기 보시면 의자 다리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끼워서 쓰는 의자 다리 커버가 호환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목 스틸 패브릭이 합쳐진 제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앉았을 때 등받이도 편해서 김 선생님은 여기서 서류일도 간간히 해요. 바로 안방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나? 가구도 해야 되나 저거? 이케아장 저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괜히 유명템이 아니었어. 이게 처음에 올 때는 완전 다 분해돼서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설치할 시간이 없다 보니 이케아 어플에 그 기사님 3만원인가?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기사님 직접 설치해 주셨습니다. 가격 대비 꽤 견고하게 잘 쓰고 있어요. 무게감도 괜찮고. 그리고 저기 벽에 있는 이케아 행거도 이상 없을 안 떨어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 사용한 커튼이나 러그, 기타 가구들은 슈이프 룸투어 영상에 하나하나 자세히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마, 오래도 걸렸다. 드디어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침대 프레임, 이거 휴도 제품인데 가성비 정말 많죠. 왜냐면 이 아래에 따로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려나? 보이시죠? 여기 아래다가 이불이나 옷, 여러 가지 5만 가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니까 안에 수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홈페이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요만큼이나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휴지 같은 생필품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작게 어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팩씩 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넣어놓기 좋고 물티슈, 뭐 휴지, 키친타월 저는 이런 건 없는데 쓰고 있어요. 진짜 수납 공간 괜찮은 게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리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리대를 화장실에 보관하면 안 좋대요. 습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 빼놓고 쓰는데 이런 거 말고도 뭐 쟁여두고 쓰는 거 있죠. 뭐 로션이나 크림, 치약, 샴푸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놓고 약간 미니 팬트리처럼 쓰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팬트리가 없거든요. 다른 브이로그에서 이게 문이 안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안 닫혔어요.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손쉽게 고쳤다. 어떻게 했냐면 살짝 위로 들어주면 돼요. 제가 이걸 하도 열고 닫고 했다 보니 이 경첩 부분에 뭔가가 살짝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닫아서 안 닫힌다 그러면 살짝 위로 들어주면 됩니다. 짜잔. 그리고 이 아래 짐 넣는 부분이 있죠. 짐을 넣는 부분에 바닥 부분이 약간 자재가 약한 걸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짐을 넣을 땐 괜찮은데 이 안에다가 혹시 발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넣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지끈 했다. 이미 해버렸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은 괜찮은데 발은 앞쪽, 이쪽에 한쪽에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리고 매트리스 질문도 주셨는데 매트리스는 높은 거를 못 써요. 이게 생각보다 프레임이 높아가지고 일반 매트리스를 올리면 거의 공중부양하는 맨키로 자야 되거든요. 이건 도저히 높이가 아닌 것 같아서 브랜드리스 녹턴이라는 침대를 저희 가서 직접 누워봤거든요. 누워봤는데 괜찮더라고. 그 매트리스가 또 위에 토퍼랑 아래에 그 다른 매트리스 두 개가 들어간 특이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에 매트리스만 따로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셔서 굉장히 괜찮게 구매했습니다. 70? 60?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가성비도 괜찮았어. 가격이 40만 원이었는데 원목 프레임 검색해보면 진짜 가격이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수납력, 이 정도 인테리어 요소다? 괜찮지 않을까. 반 떨어지면 안 되겠다. 무슨 18분에 끝나? 무슨 18분에 끝나냐고. 나 이거 편집이 어느 정도 될까? 이따 질문으로 탑층 물어봐 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20층 이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탑층 실거주 해보니 어떠신가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라고 하신 분들에게 결론. 제 인생에 10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그중 탑층은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럴만도 한 게 첫 신혼집이 9억 빌라였잖아요. 9억 빌라 그 다음으로 옮긴 곳이 신축 빌라, 그 다음이 오피스텔, 그리고 이 아파트란 말이죠. 이전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층간 소음 부분을 제가 여기다 다시 영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감상 시간.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충격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런 층간소음을 결혼생활 내내 겪었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자취도 했었잖아요. 자취방은 진짜 이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옆방, 앞방, 뒷방, 알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살았던 그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지경이었냐면 제가 이게 너무 차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때는 안 찍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 소원 중 하나가 제발 김 선생님이 변시보는 딱 그 일주일만이라도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니 잘 자고 가서 문제를 풀어도 이 3년간 머릿속에 넣은 걸 다 이제 뱉어낼까 말까인데 그때도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면 제가 너무 서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한우 세트 있죠. 진짜 고급스러운 한우 세트 보자기에 담긴 걸 포장해서 윗집에 가가지고 거의 빌고 왔어요. 부탁이 아니라 진짜 고개 팍 숙이고 진짜 고개 들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 얘기하는 내가 너무 그거야. 이런 층간소음을 6, 7년 겪다 보니까 진짜 제 소원이 제발 조용히 좀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일을 한다고 3, 4시간 잔 것도 있었지만 잠은 총량제이기 때문에 분명 어느 순간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터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 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원래도 살짝 성향 자체가 예민해요. 소리 정말 잘 듣고 아파트 밖에서 오토바이가 윙 하고 지나가면 바로 깨요. 진짜 미세한 초음파 소리까지 다 듣는 이 예민 보스가 층간소음을 만나니 최악이었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처음으로 내 집을 사게 된다면 반드시 탑층을 살리라. 이게 엄청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층하면 언급되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거랑 고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 매도를 할 때 취향을 타서 좀 팔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나씩 쳐내보자면, 자, 첫째,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난방비 고민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사람이랑 안 시달려 보셨죠? 사람이랑 시달려 보면 난방비 선녀. 차라리 돈을 내고 말리라. 이게 진짜 더럽게 억울한 게,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인데 사람한테 막 치여. 그래서 내 집이 아니야. 집에 와도 불안해. 막 저녁만 되면 불안해. 아시잖아요. 그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괜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울 때 들어와서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냉난방비 모두. 저희 집이 정남향의 끝쪽 아파트예요. 왜 그 난방비를 생각하면 양쪽 끝보다 가운데 있는 세대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별로 안 추웠고 지금도 그렇게 안 더워요. 그리고 완전 구축이 아니면 요즘 아파트 위에 뭐 하나를 더 올려놓잖아요. 뭐 다른 지붕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양열 이런 것도 올려놓은 곳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이사 오고 나서 지부랑 그 관리비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아직 그 한여름이 온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괜찮은, 장마긴 하지만 괜찮은 날씨여가지고 또 한여름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일단 살아보니 이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였냐? 두 번째, 고층이 건강에 안 좋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제가 그 땅을 밟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층간소음을 겪어서 이 잠을 막 못 자서 생기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확신해요. 아니, 이 집에 오고 나서 무슨 마취총 맞은 코끼리 마냥 10시간씩 자는 거예요, 진짜로. 양가 부모님들도 그때 집들이 한다고 오셨을 때 무슨 단독주택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오케이, 고요한 삶도 보장됩니다. 매도는 난 이건 잘 모르겠어. 정말 아파트만 잘 골랐다고 하면 이거는 차라리 호재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생활에 대한 소음, 스트레스 인식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탑층은 아파트 동별로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또 뭐 천장 누수 이런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던데, 누수나 뭐 문제가 터져도 이건 아파트에서 전부 다 배상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괜찮잖아. 그래서 희소성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저처럼 이 탑층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라고 봐요. 엘리베이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이거는 인정. 맞아요. 좀 조급하긴 하거든요. 급할 때 그 숫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살짝 조급하긴 합니다만 이 모든 걸 상쇄할 정도로 장점이 죽여줘요. 정리를 하자면 탑층도 탑층 나름이고, 뭐 중공 연도라던가 아니면 위에 옥상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 아파트 방향이 어떻게 나 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아. 나머지 단점이나 아쉬운 것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집에 아쉬운 게 이 아일랜드 상판이랑, 그리고 여기 놔둔 카트, 유리문, 에어컨이거든요. 제가 이 단점은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히 정리해 놓겠습니다. 혹시 신혼집 꾸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뿌듯하기는 하네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에서도 강조했었잖아요. 제발 후기 보고 구매하시라고.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인덕션이 바람 때문에 아래 판이 빠질지, 대패소가 냉동고에 잘 안 열릴지, 침대를 밟았을 때 우직근 소리가 날지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써봐야만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 초이프 채널이 부부로 산지 7년이지만 아직 뭔가 신혼 일상 브이로그처럼 전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집을 처음 사보고 이런 신혼생활을 처음 해본다는 여러 가지 처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신혼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찍어보았습니다. 구매할 때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의 지갑과 행복을 위하여 이만 줄임